니 그거 하나? 뭐요? 캐대언에 보면 호랑이하고 까치가 나온단 말이야. 네 맞아요. 더피와 서시라고 하잖아. 네네. 걔들의 원래 모델이 되는 그림이 있단 말이야. 아 원래 그림이 있어요? 원래 우리나라에 까치와 호랑이를 그리는 그림이 엄청 성행했었거든. 그 그림을 까치 호랑이 그림, 한자로 보면 작호도 또는 호랑이하고 까치가 바뀌어서 호작도라고도 하지. 그 그림이 민화로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데 그 민화에 있는 그림이 모델이 바로 더피와 서시인 거지. 처음 보고 저는 해태인 줄 알았어요. 해태. 아 그럴 수도 있지. 네. 상상의 동물 같은 느낌. 네. 뭔가 잠깐 외형이 보면 이게 호랑이가 완벽하게 아닌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잖아. 맞아요. 그래서 옛날에 그 민화를 그리는 방식이 그래서 그랬지. 민화면은 한 사람이 그린 게 아니고 그러면은 이제 여러 사람이 비슷한 그림을 그렸다는 거네요. 그렇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렸어. 원래 신년이 되면 애군을 쫓는다고 문 앞에 붙이고 하는 그림. 그런 그림으로 처음에 시작했던 거지. 원래 중국에서는 새해가 되면 이렇게 범을 까치하고 같이 그려서 집 앞에 이렇게 걸어뒀대. 옛날부터. 그래서 보면 옛날에 우리가 표범 할 때 범이라고 하잖아. 네. 그 범자가 중국에 우리가 뭐 신문 같은 거 얘기할 때 일보 이렇게 얘기하지. 네네네. 그러니까 알릴 보자. 보와 범이 중국에서는 발음이 비슷한가 봐. 报报报报虎虎虎虎 그래서 호랑이를 그려서 알린다는 거야. 뭘 알리나 했을 때 까치는 기쁜 소식이잖아. 네. 그래서 기쁜 소식을 알린다 라고 해서 보통 신년이 되면 그걸 집 앞에 걸어놓는 풍습이 있었다 하더라고. 그리고 호랑이 같은 경우에는 벽사라고 하잖아. 벽사요? 사악한 걸 물리친다. 호랑이의 강력한 기운으로. 그렇기 때문에 연초에 이걸 붙여놓는 그런 풍습들이 있었던 거지. 사악한 걸 물리치고 기쁜 소식을 들려오게 만드는 거네요. 그렇지. 그러면은 자코도 같은 경우가 중국에서 시작된 거면 우리나라에는 언제 들어온 거예요? 보통 임진왜란 이후에 들어왔다고는 알려져 있는데 호랑이 그림이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있긴 있었지. 예를 들어 고구려 시대 때도 보면 뭐 백호 그림이 있잖아. 고궁벽화에. 그리고 울산의 방구대 같은 데 가도 호랑이 그림이 있지. 그러니까 호랑이는 원래 그렸던 거지. 우리나라에 호랑이 많았으니까. 이런 형식의 그림은 아마 중국의 임진왜란 때 지나서 들어온 게 아닌가. 중국 같은 경우에도 중국의 원나라 명나라 우리 고려 말 뭐 조선 이때 그때 중국에서는 이제 이 형식이 유행을 한 거지. 그럼 까치 호랑이 그림을 많이 본 적이 있나? 아니요,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진짜? 네. 국립중앙박물관부터 리움박물관, 그러니까 많은 박물관에서 민화로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다양한 형식의 호랑이와 까치가 그려져 있는 자코도가 많단 말이야. 그러면은 얘네들 생김새도 다 다르겠네요. 다 달라. 그런데 우리가 캐대언에서 보는 더피는 좀 다른 느낌이 있는 거지. 예를 들어 우리나라만의 특이한 특징이 있어. 어떤 거요? 까치 호랑이 그림을 그릴 때 특히 호랑이 그림을 보면 호랑이는 표범과 뭐가 다를까? 무늬가 다르지. 네. 그런데 우리는 표범과 호랑이를 다 범이라고 한단 말이야. 줄무늬가 있다. 호랑이. 그래서 그걸 줄범. 점박이가 있다. 표범. 근데 한자로는 범은 표범이고 호랑이는 호란 말이야. 호와 범이라는 한자가 두 개 다 있지. 근데 우리는 호랑이나 표범이나 다 범이다. 줄범, 표범 이렇게 부르니까 그냥 범이다 이렇게 했던 거지. 우리나라 그 호랑이하고 까치 그림의 특징을 보면 호랑이처럼 줄로만 돼 있는 호랑이가 있고 점박이 표범만 있는 그림으로도 호작도를 그려. 그런데 더피 같은 경우에는 줄무늬와 표범의 표범무늬가 같이 섞여 있단 말이지. 그렇죠. 이 가슴 쪽에는 표범 전무늬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줄무늬가 있는 호랑이처럼. 그렇지. 그런 복합된 형식의 호랑이 그림이 우리나라 민화에도 아주 독특하게 나와. 그렇기 때문에 캐대언에서 더피를 보면 우리나라 민화에 등장하는 호랑이구나 라고 알 수가 있어요. 더 특징적인 건 그 많은 민화의 그림 중에 더피 모델은 뭘까? 그러게요. 그 민화면은 진짜 많았을 텐데.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자코도나 호작도를 검색을 하잖아. 그럼 이런 많은 민화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지. 진짜 다 다르네요. 호랑이 모습들이 다 다르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은 그럼 이 중에서 누가 더피냐? 이 많은 민화들 중에서 누가 더피일까가 궁금한 거지. 더피 모델이 된 그림이 뭔가? 그렇지. 예를 들어 이 호랑이는 더피일까 아닐까? 이건 아니네요. 이거 너무 용맹하게 생겼지. 그러면 좀 이런 해악스러운 호랑이. 이빨은 비슷하다. 옆으로 튀어나온 게.
아 근데 중간에 머리에 점이 없네 야는. 더피의 특징은 가슴의 점박이와 이마에 점이 3개 박혀 있다는 거지. 그리고 어금니가 이렇게 양쪽으로 벌어져 있다. 그러면 이 친구도 이 모델하고는 좀 안 맞다라는 거겠지. 그러면 우리가 이때 찾을 수 있는 그림이 정확하게 딱 하나 찾을 수 있다. 그게 바로 이 민화의 자코도인 거지. 아, 배에 표본문이 있고 머리에 점색이 있고 이빨도 밖으로 나와 있고. 그렇지. 그래서 더피와 똑같은 형식인 거야. 이 그림을 보면 아 더피를 이 민화에서 모델링한 거구나 같은 걸 조금 추측해 볼 수 있다. 제일 닮아 있다. 그럼. 그럼 이 그림은 어디 있는 거예요? 아쉽게도 이 그림은 현재 우리가 인터넷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 것 같아. 왜요? 내가 이 더피를 직접 보고 싶어서 엄청 찾아봤거든. 그런데 전 시대에 있는 곳이 없는 거야. 그러면 어디지? 그래서 검색을 해서 찾아보니까 일본에 있는 것 같더라고. 아, 일본에 있어요? 그럼 뭐 일제강점기 이럴 때 이제 일본에서 가져간 거겠네요? 아니 그건 알 수가 없지. 어떤 경로로 일본으로 갔는지. 일본에 지금 개인 소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우리가 가장 많은 자코도 그림으로 이 그림이 우리가 인터넷에 보면 많이 나온다는 거지. 근데 우리나라는 없는 거네요? 내가 볼 땐 현재 우리나라에 이 원작은 없는 것 같고 이 그림을 모델로 한 다양한 자코도가 그래도 있긴 있다. 더피와 같은 모습에 라는 건 알 수가 있는 것 같아. 그러면은 K-팝 데몬 헌터스에는 K-팝 그리고 K-푸드부터 해서 다양한 문화뿐만 아니라 이 고전에 있는 이 민화까지 해서 우리나라 문화가 엄청 많이 담겨있는 작품이네요. 아,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던 1월 오봉도부터 이런 민화, 자코도까지 보면 그 안에 상당히 많은 우리 전통 문화를 녹여냈다. 역시 K-컬처!